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36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동안에 한국어 수업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문법과 또한 쓰기 수업 영상만 올렸는데 이제 프놈펜 대학교 한국어과의 온라인 수업이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문법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것은 서강 한국어 4A 1과예요. 그래서 이 1과에서는 계기 말하기 또는 사회를 보기 또 자기소개하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계기라고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어 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계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동호회 활동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동호회란 말은, 동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호는 취미, 좋아하는 것. 회는 모임. 자, 그래서 동호회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동아리란 말 많이 쓰는데 이 동아리와 같은 의미예요. 프놈펜 대학교 한국어과에도 보면 어려 통역 동아리, 축구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등이 있어요. 자, 이 동호회도 바로 그 동아리와 같은 의미예요. 자, 보통 동아리에 가면은 이 동호회 가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 저희 모임에 처음 오셨지요? 어떻게 해서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친구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활동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입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동호회에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기소개하는 것, 자, 그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처음 배울 문법은 아어서 게 됐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카라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얻고 싶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가입하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입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얻고 싶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어서 게 됐어요는 이 문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형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지금 아어서 있어요. 아어서가 주로 어떤 뜻이 있어요? 자, 아어서는 자, 그러면 아어서 됐어요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아어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아어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뜻은 이유예요. because. 이유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어서와 니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어서와 니까. 자, 아어서하고 니까를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 먼저 이걸 첫 번째 보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가세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어서 뒤에는 명령문, 하세요, 해라, 하십시오. 그리고 청유문, 하자, 합시다. 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때는 아어서를 쓰지 않고 니까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친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먹었어. 어제 친구가 배가 고팠으니까 밥을 많이 먹었어. 자, 여기서 니까는 과거형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어서는 항상 현재를 써야 돼요. 자, 아어서를 과거로 할 때는 제일 끝에 과거가 나오더라도 중간에 아어서는 항상 현재만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자, 누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자, 주어가 나일 때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자,
자, 그래서 아워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어가 나일 때는 아워서만 쓰고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인사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반가워요? 나.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누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거. 그래서 도와주시니까 아니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아워서와 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자, 아워서는 두 번째는 순서를 나타내요. 어떤 일의 순서. 자, 근데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워서 말고 고도 있어요. 이 고를 비교해 보면 친구를 만나고 영화관에 갔어요. 또 친구를 만나서 영화관에 갔어요. 자, 이 두 개를 볼 때 그냥 고일 때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친구 만나는 거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이게 같이 갔는지 아니면 친구 만나고 뭐 다른 친구와 갔는지 아니면 또 친구 만나고 헤어지고 따로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고는 그냥 앞에 A와 뒤에 있는 B 순서가 A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B였다 이런 의미만 있어요. 대신에 아워서 친구를 만나서 영화관에 갔어요라고 하면 앞에 A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 그대로 친구를 만난 그대로 영화관에 갔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워서를 쓸 때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영화관에 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아워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아워서가 있는데 이 중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아워서와 게됐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A 아워서 B 게됐어요. 자, B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앞에 A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아워서 게됐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유학을 가고 싶어서 토픽 시험을 치게 됐어요. 자, 대화에서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왜 토픽 시험을 쳐요? 그때 대답을 해요. 유학을 가고 싶어서 토픽 시험을 치게 됐어요. 2번 왜 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이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예요. 3번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자, 왜 노래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4번 이 4번은 내가 대학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 대학원에 진학했어? 그럼 나는 대답을 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 라고요. 자, 여기 진학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진학하다. 자, 진학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요. 중학교에 진학하다. 이런 말 써요.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로 가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요. 그러면 대학교에 진학하다. 또,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으로 가면 대학원에 진학하다. 자, 이런 말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또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다른 곳으로 진학하고 싶으면 토픽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학하기 위해서는 토픽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게됐습니다. 이런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약간 격식적인 자리예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 면접 또는 대학원 입학을 위한 면접. 자, 이럴 때는 게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좀 더 편한 관계에서는 게됐어요나 게됐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워서 게됐어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말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셨습니까? 아마 좀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서 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가입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그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가입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자, 어떻게 해서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대답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셨습니까? (2번) 어떻게 해서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3번) 어떻게 지금 일하는 곳에 취직하게 됐어? 자, 잘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인데, 자, 두 번째는 아까 아어서 게 됐어요 앞에 다가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해서 저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인터넷에서 동호회 광고를 찾다가 관심이 생겨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다가를 쓰면 아까 앞서 배웠던 아어서 게 됐어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가를 볼까요? 자, 다가는 어떤 행동을 하다가 행동이 끝나기 전에 다른 행동으로 바뀌는 것, 행동이 바뀌는 것, 행동 전환,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게 다가예요. 문장을 보면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자, 집에 가요. 처음에 주어는 집에 가는 것을 하는데 집에 다 안 갔어요. 집에 다 안 가고 중간에 친구를 만나는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거 다가예요. 또 밥을 먹다가 TV를 봐요. 자, 밥을 먹는데 밥을 다 안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 중간에 밥을 이제 안 먹고 텔레비전을 봐요. 그래서 다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숙제를 하다가 잠을 자요. 자, 숙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다 안 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행동, 잠을 잔다. 그래서 이 다가는 행동이 전환되다. 전환되다 라고 하면 바꾸다, 장면이 바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A의 행동이 다 끝나기 전에 B로 행동이 바뀌는 거 다가예요. 자, 그래서 다가 아어서 게 됐어요. 자, 이거는 A 다가, 자, A의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B의 이유가 생겨서 C를 하게 되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시장에서 쇼핑하다가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쇼핑하고 있었어요. 쇼핑하다가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두 번째, 노래를 듣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추게 됐어요. 자,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춤을 췄어요. 춤춘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춤추기 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추게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K-팝을 자주 듣다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자, 내가 프놈펜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어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아마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 이런 것들을 자주 듣고 자주 보다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과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건이 뭐냐면 개대다 앞에 듣다, 보다, 읽다가 있을 때는 앞문장에 아웃을 쓰지 않고 고를 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마지막에 개대다. 그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에 아웃을 쓴다고 했는데, 듣다, 보다, 읽다가 있을 때는 앞문장에 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친구한테 이 동아리가 좋다는 말을 들어서 가입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듣고, 자, 친구한테 이 동아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게 됐어요 라고 써요. 또 게시판에 있는 광고를 봐서 그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됐어요 라고 하지 않고 게시판에 있는 광고를 보고 그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됐어요 라고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가 아웃어 게 됐어요를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친구와 얘기하다가 동호회에 관심이 생겨서 가입하게 됐어요. 자,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관심이 생겨서 가입하게 됐다. 자, 2번. 어떻게 해서 지금 사는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격이 싸고 방이 깨끗해서 살게 됐어요. 3번.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시급이 좋다고 해서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됐어. 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시급이 좋다고 해서 일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단어를 좀 볼게요. 자, 보통 샐러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급여. 자, 급여란 말은 어떤 일을 하고 받는 돈. 그것이 다 급여예요, 급여. 한국말로 다른 말, 비슷한 말로 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삭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 급여는 일을 하고 받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시급이라고는 앞에 시가 1시간이에요. 1시간을 일하고 받는 급여. 그것을 시급이에요, 시급. 자, 그리고 일당이라고 말할 때는 하루 일하고 받는 급여, 일당. 자, 그리고 주급은 일주일 일하고 받는 급여예요. 내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 빠냐사라는 학교에 있었어요. 자, 그때 그 학교에 이제 미국인 선생하고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생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이 어차피 그쪽 자기 나라에서 은퇴를 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주급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업 잘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에 오후나 저녁에 주급을 받아요. 그리고는 금요일 저녁부터 불타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파티를 해요. 그리고는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일하고 돈을 받아요. 주급을 받아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거 보통 한 달 일하고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월급이라고 해요. 월급. 자, 그리고 연봉. 자, 어떤 회사와 계약할 때는 1년에 얼마를 받는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연봉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또는 그곳에서 1년에 받는 모든 급여를 합친 것, 다 그것을 연봉이라고 해요. 자, 그 안에 뭐 보너스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너스, 영어의 보너스예요. 보통 한국어로 상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너스는 뭐 한국에서는 주로 명절, 뭐 설날, 추석, 또는 뭐 여름 휴가 보너스, 그리고 연말에 뭐 이렇게 주로 보너스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받는 거 말고 가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불. 자,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월급을 만약에 300을 받아야 된다. 근데 월급 받는 날이 20일이에요. 아직 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100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월급날 나머지 200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월급에서 월급날 전에 먼저 돈을 받는 거, 이것을 가불이라고 해요. 가불. 자, 이렇게 단어를 조금 보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과제. 자, 오늘 과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건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 거라서 또 대학원 진학이에요. 약간 격식적인 표현. 됐습니다.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아어서 게 됐어요와 다가 아어서 게 됐어요. 자, 잘 알겠어요? 자, 오늘 숙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숙제는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예요. 격식적인 문장으로 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